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나루토 인기인물 첫 파트를 이어 후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오 할멈의 꼭두각시 작품은 사소리보다 못하며 자신이 만든 꼭두각시도 없지만 그 조종술은 사소리와 맞먹습니다. 꼭두각시 술의 실력은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의 수량으로 판단합니다. 치오 할멈은 손가락 하나로 한 구의 꼭두각시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고 창시자가 남긴 10기 근송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극한에 달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손가락은 10개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사소리는 자신을 인체 꼭두각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시에 100기의 조연을 진행할 수 있지만 분산된 주의력 때문에 정확도는 치오 할멈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칸쿠르의 실력은 보통이며 최대 4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마침 사소리와 데이다라가 가하라 체내의 미술을 뽑아낸 후 두 마을의 추격 부대도 도착했으며 사소리의 상대는 바로 치오 할멈과 사쿠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를 보며 사소리는 그들까지 포함하면 309의 꼭두각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나루토 중 매우 유명한 꼭두각시 대결이며 전투 방식은 이전과 다르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조우한 그들 사이에 꼭두각시 대결이 펼쳐집니다. 치오 할멈은 먼저 차크라 선으로 무기를 조종하여 공격했고 이런 공격은 당연히 사소리한테 쓸모가 없었지만 사실 이건 치오 할멈이 나중에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사소리가 꼬리로 무기를 막아낼 때 그녀는 바로 차크라 선을 위에 말았습니다. 외투를 벗은 사소리는 꼭두각시의 외형이 보이며 마치 정갈과도 같았습니다. 전투의 첫 번째 단계는 히로코 형태의 사소리 대 꼭두각시를 사용하지 않은 치오 할멈과 사쿠라입니다. 이 부분은 사소리한테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의 몸은 전체적으로 독을 가지고 있고 살짝 부딪혀도 바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각종 공격을 다 했지만 치오 할멈과 사쿠라는 어떤 공격이든 피해냈습니다. 사소리의 꼭두각시술은 치오 할멈이 가르쳐준 것이고 수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쿠라의 모든 행동은 치오 할멈이 차크라 선으로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치오 할멈은 히로코 꼬리의 차크라 선을 이용해 사소리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사쿠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방에 히로코를 박살냈습니다. 사소리도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치오 할멈은 사소리의 외모에 놀랐고 그는 20년 전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소리는 아마 자신의 몸을 꼭두각시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사소리는 꼭두각시 3대 카제카게를 소환했습니다. 치오 할멈도 사소리가 어릴 적 만든 엄마와 아빠 꼭두각시를 소환했습니다. 당연히 할멈은 꼭두각시를 다시 개조했습니다. 전투는 바로 두 번째 단계 3대 카제카게 꼭두각시 대 짱꼭두각시 상태인 치오 할멈과 사쿠라로 됐습니다. 쌍방은 먼저 꼭두각시로 싸우며 애니 속의 전투 장면은 매우 열혈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승부는 여전히 나지 않았고 각자의 꼭두각시 무기도 전투 중에서 소모됐습니다. 두 사람 다 조종 실력은 상당했지만 꼭두각시의 제작에서 사소리는 치오 할멈보다 많이 강했습니다. 치오 할멈이 사용한 것은 보통의 꼭두각시고 사소리가 사용한 것은 인체 꼭두각시이므로 생전의 인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소재는 모래마을의 최강 카제카게인 3대 카제카게입니다. 자둔 특성을 가진 인술은 꼭두각시의 천적이며 사철은 꼭두각시 관절에 박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오 할멈은 어쩔 수 없이 피했지만 똑똑한 사소리는 바로 사철로 사쿠라를 공격했습니다. 치오 할멈도 꼭두각시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오른팔까지 전부 망가졌습니다. 치오 할멈은 한 손으로 사쿠라를 조종해 전투하며 강한 체술과 괴력을 가진 사쿠라는 최적의 인체 꼭두각시입니다. 치오 할멈의 조종하에 사소리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꼭두각시의 방어를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소리의 독은 살짝 스쳐도 죽을 수 있습니다. 1년의 전투 후 사소리는 3대 카제카게의 필살기 사철 기법을 사용했고 이런 규모의 공격은 피할 수 없고 사쿠라도 사철에 스쳐 독에 걸렸습니다. 꼭두각시를 조종해 사무라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 한 방으로 카제카게 꼭두각시를 격파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해독제 때문에 사무라는 독에 걸리지 않았고 기회를 틈타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사소리의 부주의 때문에 최강의 꼭두각시는 이렇게 낭비됐습니다. 이때 사소리는 옷을 벗어 개조한 신체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고 사소리 대 치오할멈과 사쿠라의 싸움입니다. 사소리는 등 뒤에 4개 두루마리를 사용했고 그중 2개의 두루마리는 마치 인술 배터리와 같은 작용을 하고 3번째는 화둔이며 4번째는 수둔입니다. 물론 인술의 위력은 매우 강하지만 사람을 명중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헬기처럼 스크루로 공격했지만 사쿠라는 바로 선을 잡아 그를 다시 때려 눕혔습니다. 하지만 사소리는 죽지 않았고 그의 가슴에 있는 핵심 부위가 망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치오할멈도 기계팔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최강 꼭두각시 인술 창시자인 몬자에몬이 만든 백빛을 10기 근송집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치오할멈은 닌자 대전 시기 이 기술로 혼자 성 하나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꼭두각시마다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같이 사용할 시 위력은 더욱 강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차크라도이며 3위일체로 공간 인수를 사용할 수 있고 사소리의 인체 꼭두각시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사소리도 바로 3번째 두루마기 속의 적비기 100기의 조연을 사용했고 꼭두각시 수량은 296개에 달합니다. 사소리는 이 술법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사소리의 꼭두각시 수량은 많지만 각 전투력은 10기 근송집보다 못하며 심지어 상대 10명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사소리가 신체를 개조했지만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치로 수백 구를 조종할 수 있지만 주의력 분산 때문에 각 꼭두각시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10기 근송집의 엄호하에 사쿠라도 근접적으로 사소리에게 일격을 날려 그를 벽에 박았습니다. 치오할멈도 전투가 끝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소리의 핵심 부위는 이미 공격이 명중되기 전에 다른 꼭두각시로 전이됐습니다. 치오할멈과 사쿠라가 승리를 축하할 때 사소리가 갑자기 치오할멈을 향해 공격했고 사쿠라는 자신의 몸으로 일격을 막아냈습니다. 물론 공격을 막았지만 꼭두각시 기관 중의 검이 다시 발동되어 공격했습니다. 이때 치오할멈이 전에 엄마와 아빠 꼭두각시로 갑자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순간 사소리는 어릴 적의 모습이 떠올랐고 공격을 피하지 못했으며 핵심 부위도 꼭두각시에 맞아 패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사소리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등 뒤에 마지막 두루마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아마 제일 강한 것입니다. 사소리가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든 건 영원함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와 치오할멈의 전투 기술은 모두 치명적이며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소리도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대 카제카게 사철계법은 원거리로 사쿠라를 이길 수 있지만 소홀히 하여 꼭두각시를 잃게 됩니다. 아마 사소리가 자신의 실력에 매우 자신 있어 자신이 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투는 확실히 사소리가 장악했고 그가 마지막 두루마기를 사용하기 전에 상대는 이미 인술이 바닥났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검이 사쿠라를 향할 때 치오할멈의 모든 행동도 눈에 받았습니다. 단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공격이 다가왔을 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수없이 바라던 부모님과의 재회 장면을 그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소리가 죽은 이유는 인류의 감정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4차 닌자대전 중 사소리는 예토전생으로 잠시 부활했지만 꼭두각시가 없는 꼭두각시 술사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것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조종한 칸쿠로는 그에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카부토는 너의 전 부하지만 지금은 너를 조종하는 사람이고 너는 원래 최고의 꼭두각시 술사이며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는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소리도 확실히 타인에게 조종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예토전생에서 벗어나 전생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꼭두각시 엄마와 아빠를 칸쿠로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소리는 생전에 대량의 꼭두각시를 만들었고 영원함을 추구했지만 죽기 전에 진정한 영원함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사념임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파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설정이나 장면이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채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스낵애니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